착용 한 채 추도식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추도식은 지난해에 이어서 국가보존묘역 1호인 노무현 대통령 묘역에서 엄수됩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의 방역 지침을 준수하고 있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순서입니다만 올해는 코로나19 안전 수칙에 따라서 부득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민주열사의 넋을 위로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함께 묵념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표 헌화 분양 순서입니다. 권양숙 여사와 사위 곽상원님 그리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께서 헌화 분양하시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떠나보내고 어느새 12번째 봄을 맞이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슬픔과 그리움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그 소중한 가치 그리고 우리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뿌려놓은 그 희망의 씨앗이 자라는 이곳에서 올해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추도식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로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과도 같은 정말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는데요. 하루빨리 건강하고 또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기를 염원합니다. 이 시간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해주고 계신 노무현재단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자, 이제 함께 해주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를 해드리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서 화면을 통해서 인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과 봉하마을을 위해서 따뜻하고 변함없는 애정으로 언제나 헌신을 해주고 계신 노무현재단 회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참석해 주셨습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최광욱 열린민주당 대표, 그리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여러분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 이낙연 정세균 전 총리 참석하셨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철희 정무수석이 참석하셨습니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송철호 울산광역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경수 경남도지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함께 하셨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 송유인 김해시의회 의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노무현재단의 이병완, 이광재 상임고문, 김두관, 추미애 전 장관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자리를 함께해 주신 노무현재단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개성고등학교 총동창회와 노시종친회 분들께서도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모두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를 추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여주신 여러분들 또 유튜브 생중계로 함께해주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공식 추도사 시간입니다. 1980년 신군부에 맞서서 서울의 봄 시위를 이끌었고 또 1991년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민주당 부대변인으로 정치를 시작하셨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이자 4선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5월 14일 제47대 국무총리로 임명되신 김부겸 총리를 모시겠습니다.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우리 곁을 떠나신 지 벌써 12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무색하게도 대통령님의
빈자리와 그리움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늘 이곳 봉화마을에는 조촐하게 모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또 해외에서 수많은 분들이 마음으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살아생전에 좋아하시던 말씀 우공이산, 사람들이 바보 정신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정신입니다. 대통령께서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매진하신 일들은 지역주의를 넘어 통합과 상생의 정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역 분열의 정치를 청산하고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통해서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신념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는 바보 노무현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어려운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대통령님의 그 우직한 도전 덕분에 오늘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여기에서 이만큼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통령님께 부끄러운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대통령님의 열망과 달리 오늘날 대한민국은 불신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깊습니다. 작은 차이를 부풀리고 다름을 틀림으로 말하며 우리와 너희를 나누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더불어 이념을 달리하는 사람들, 세대와 성별 간의 갈등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관심을 보이면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사랑하면 그때부터 보이는 것이 다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럽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지 못한 우리 모습 때문입니다. 분노하는 사람들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그런 정치 때문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최고위원 시절 하시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때 당신께서는 저희들이 힘들고 주저하면 늘 말씀하셨습니다. 뭘 그리 망설이나 팍팍 질러라 하고 호통을 쳐주셨죠. 상식과 정의, 국민의 희망이 되는 정치를 위해서 용기 있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그런 채찍질이셨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합니다. 하지만 바보 노무현의 삶처럼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국민의 가슴 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정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항상 깨어 노력하겠습니다. 벌써 12번째 봄입니다.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의 희망으로 이래 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고맙습니다. 노채구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네, 주도사를 해주신 김부겸 국무총리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 추도사입니다. 노무현 재단 후원 회원이 모두 6만 3천여 명 정도 되는데요. 이 후원 회원들을 대표해서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시민들을 대표해서 올해는 멀리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살고 계신 김종현 후원 회원께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추도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만나 뵙겠습니다. 대통령님, 또다시 5월이 왔습니다. 5월이 되면 늘 이곳 산호제에서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 추모의 마음으로 당신을 만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모든 인연이 세월이 흐르고 자주 못 만나면 잊혀지는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늘 보고 싶은 대통령님을 생각해보면 꼭 그런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대통령님, 그곳은 어떠신가요? 저희를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그립지는 않으신가요? 이곳 캘리포니아에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입니다. 당신이 떠나신 그날도 눈부시게 아름다워 더 아팠습니다. 눈부신 하늘이 저에겐 잔인함이 되어 더 큰 탄식과 비명을 내뱉게 하였습니다. 그날
그렇게 아팠던 대통령님과의 이별이 저에게도 작은 운명이 되어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님, 제가 처음 당신을 뵌 것은 1988년 청문회를 통해서였습니다. 젊고 당당한 노무현 의원의 표정과 태도, 목소리를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권력에 대한 분노와 사람에 대한 진정성은 TV가 아니라 마치 바로 앞에서 제 얼굴에 대고 소리를 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당신을 통해 알았습니다. 권력에게도 부당하면 맞설 수 있고 비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당신의 이름을 가슴에 담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낯선 타국 이민 생활 속에서 한국을 잊고 정신없이 살다가 14년 만에 당신을 또 만났습니다. 2002년 월드컵 경기를 보기 위해 틀었던 한국 TV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노무현이 있었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은 당당함과 논리적이고 열정적인 연설은 청문회 때처럼 저에게 큰 충격을 주셨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겠다며 끊임없이 도전하는 바보 노무현을 다시 만나게 된 것은 2002년 월드컵이 저에게 준 또 하나의 큰 선물이었습니다. 저도 무엇인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의 투표 동료 전화를 돌리며 응원했고 투표 결과를 밤새워 보면서 마침내 당선된 기쁨과 감동은 지금까지 제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조국의 대통령이라 행복했습니다. 원칙과 상식이 이겼고 이제 세상은 바뀌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기득권들과 여러 권력들에 의해 당신의 꿈들이 멈춰지는 것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봉화로 가시던 날, 야, 기분 좋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이 힘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편하게 쉬시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제 바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무너졌습니다. 당신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 아파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패배감을 가졌을 때 그것을 아시는 당신은 사람 사는 세상의 꿈과 저희들을 위해 당신을 버리라 하셨지만 당신이 우리 자신이었기에 버릴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님, 지금까지 당신을 놓지 못했고 앞으로도 긴 시간 그럴 것 같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온몸으로 겪어낸 일들이 우리가 힘들 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된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신으로 인해 이렇게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도 당신의 힘을 가지고 지켜내야 할 당신의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남겨놓은 꿈, 사람 사는 세상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는 것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깨어있는 시민, 최후의 보루는 노무현 당신이십니다. 이제 당신을 버리지 못해 운명으로 깨어난 우리가 부족한 대로 동지가 되어서 노무현의 사람들과 함께 사람 사는 세상의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사랑합니다. 2021년 또다시 눈부신 5월에 미국 샌호제에서 김종현 올림.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추모의 마음이 이곳 봉하마을과 저 멀리 캘리포니아를 하나의 공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준 것만 같습니다. 멀리서도 함께해 주신 김종현 후원 회원께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음악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겠습니다. 추모 공연은 인디밴드 기프트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가수 이주형 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상록수 그리고 같이 걸을까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받아들이니까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길을 잃은 때도 있었지. 쓰러진 적도 있었지. 그러던 때마다 서로 다가와 좁은 어깨라도 내주어 다시 무릎에 힘을 넣어 높은 산을 오르고 거친 강을 건너고 깊은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어느 곳에 있을까? 그 어디로 향하는 걸까? 누구에게 물어도 모른 채 다시 일어나 산을 오르고 강을 건너고 골짜기를 넘어서 생의 끝자락이 닿을 곳으로 오늘도 네, 울림이 아주 큰 공연이었습니다. 가수 이주형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식 추도사 두 번째 순서입니다. 추도사를 낭독해 주실 분은 제33대 통일부 장관이자 14남북 정상회담 준비기획단장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역사적인 14정상선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또 국민참여당 초대 대표 또 노무현재단 이사를 역임하셨습니다. 민선 3기와 4기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으로 애쓰고 계신 이재정 교육감께서 추도사를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립고 또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님, 그날부터 벌써 1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신을 결코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월이 흐를수록 당신을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얼마나 지혜롭게, 얼마나 용기 있게, 얼마나 원칙을 위해 자신을 던졌을까 하는 생각에 그리움이 사무치게 간절했습니다. 새벽 동이 틀 무렵이면, 밤에 별이 빛날 때면 혹시 당신이 우리를 찾아온 것은 아닌지 다시 하늘을 우러러 보곤 합니다. 그 시간을 보내고 우리는 여기 봉하에 다시 모였습니다. 12년이 흐르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죽음이 이 역사를 어떻게 바꾸는 동력이 되는가를 새로운 처음으로 경험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처음 국회에서 활동하셨을 기간이나 대통령에 재임하신 5년이나 짧았지만 봉화에서 몰려드는 시민들과 이야기를 나누셨을 때나 돌아가신 이후에도 끊임없이 당신은 우리의 희망이며 역사의 희망이었습니다. 당신의 삶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역사의 생명으로 새로운 처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2016년 초겨울부터 이듬해 이른 봄까지 당신이 하신 말씀처럼 깨어있는 시민들이 모여 거대한 촛불을 이루고 어둠 속에 있던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이 역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반칙이 결코 원칙을 밀어낼 수 없다는 믿음으로 역사에 맞설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꿈꾸던 그 사람 사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를 세웠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송두리째 바꾸었으며 여당 의석 180석으로 국회를 확실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노무현의 길을 따랐고 이제 임기 1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 9.19 평양 선언, 그리고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당신이 만드신 14남북 정상선언의 합의사항들이 마침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환호했고 뜨겁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장벽을 하나 넘으면 또 다른 장벽이 우리를 막아섰습니다. 우리는 수없는 장벽에 도전했고 이겨왔습니다. 강물이 결코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한반도 평화는 반드시 통일로 차근차근 진전해 갈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재임 중에 인용하셨던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올라가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말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역사의 여정을 비유합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우리가 여전히 당신을 그토록 그리워하는 이유는 당신께서 남겨주신 국가과제가 문재인 정부에서 새로운 진전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신 검찰개혁은 그 어려운 과정을 넘어 공수처를 출범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검찰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검찰개혁은 제도가 아닙니다. 권력의 독점이라는 속성을 바꿔 법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국민을 보호하고 섬기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정의 선택과제가 아니라 절대적 책임입니다. 당신께서는 퇴임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당당하게 반드시 언론을 개혁해야 한다는 과제를 세우셨습니다. 비록 참여정부가 언론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역사적인 과제임을 확실히 만들어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정권에서도 반드시 실천할 것을 국무회의에서 강조하셨지요. 세월이 흘러 정권이 몇 차례 바뀌면서도 언론이 얼마나 무섭게 이 사회를 현혹하고 정치를 황폐화하는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론개혁을 말하는 것은 언론의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언론개혁 없이는 민주주의도 미래사회도 꿈꿀 수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평소 당신 말씀처럼 사회 제도와 문화개혁은 대통령 한두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코로나19로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였습니다. 세계가 팬데믹으로 아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는 앞서가는 방어 체계를 운영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정책을 폈고 이제는 집단 면역을 위한 예방 정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 K-팝과 영화는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교육도 디지털 시대를 앞당겨 새로운 변화를 만들고 이제 오는 2학기에는 모든 학교가
정상화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님, 내년 3월 문재인 정부를 이어갈 새로운 대통령을 뽑습니다. 당신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무리 유능한 또 어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가 원칙을 존중하지 않고 원칙을 짓밟으면서 정권을 잡아서는 국가 발전에도 국민의 행복에도 더욱이 역사 발전에도 기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편의 승리보다 원칙의 승리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모든 국가 권력이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하였습니다. 원칙의 승리라는 당신의 말씀을 오늘의 정치와 오늘의 사회에서 되새겨 봅니다. 보고픈 노무현 대통령님, 우리가 당신을 잊지 않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나라 곳곳에 수많은 노무현이 노무현 재단을 만들고 그 회원이 되고 노무현 정신으로 살아가면서 당신의 꿈과 원칙을 지켜갈 것입니다. 부디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당신이 이 땅에 살아계신 한 이 땅은 공정한 사회와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운 노무현 대통령님, 슬픔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나라에서 영원한 평화를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5월 23일 이재정 재배. 정치 현안이 아니라도 결국 역사에 대해서 역사가 어디로 어떻게 가는 것인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얘기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앞으로 시민 권력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카메라입니까? 하나, 둘, 셋. 여론은 언론이 지배하고 언론은 시장을 지배하는 세력이 지배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민의 참여, 시민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상을 바꿉시다. 비록 제가 이번에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통합이라는 가치입니다. 국민의 하나로 통합돼야 됩니다. 여러분, 시민들이 밀고 가면 우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여. 그동안에 특별히 권세 있는 사람들만이 누려왔던 권리를 특별히 힘이 없어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사회가 진보된 사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민주주의의 미완성으로 남아있는 절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계속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가지 말라고 해도 여러분은 갈 것입니다. 거기에 저 동참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우리 민주주의 시민들이 함께하는 시민광장에서 그렇게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만납시다. 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의 추도사에 이어서 서거 12주기 특별 영상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잠시 영상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국 시민의 참여 그리고 시민의 행동밖에 없습니다. 추종하는 시민에서 참여하는 시민으로 스스로 위상을 바꿉시다. 시민이 밀고 가면 우리 민주주의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이 말씀처럼 깨어있는 시민이 함께하는 이 순간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함께하고 있는 듯한 그런 감동이 느껴집니다. 자, 다음은 오늘 추도식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12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통령님과 봉하마을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국내외의 후원 회원 여러분, 또 지금 이 시각 온라인 생중계로 추도식을 지켜보시는 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각 코로나19와 변함없이 싸우고 계신 방역당국의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 특별한 존경의 말씀을 바칩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진행자가 다 아까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님, 또 정의당 예영국 대표님께 특별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70여 명의 오늘 이 행사
참석자 중에 대부분은 지난 12년 늘 그러했던 것처럼 상주의 마음으로 추도식에 와 있습니다. 조문의 뜻을 저희에게 주러 오신 분은 아마 두 분 아니실까, 그런 생각에서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2번째 봄을 맞은 오늘까지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빈자리는 온전하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꾸셨던 꿈을 다 실현하려면 더 긴 시간,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크게 노력해야 하리라 믿습니다. 대통령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도자와 시민이 따로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모두가 각자가 지도자가 되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세계관이 다르고 신념이 다르고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고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할지라도 서로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토론하고 논쟁하고 절충하고 타협해 나가면 더 성숙한 민주주의, 더 나은 사회, 통합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저는 예전에도 해석했고 지금도 해석합니다. 그런 점에서 두 분의 참석이 더 고맙습니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계시지 않지만 그분이 계시지 않은 가운데 우리는 노무현의 꿈을 계속 안고 갑니다. 다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12번째 봄을 맞기까지 우리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리움을 잃지 않고 더욱 키우면서 내일의 희망을 가꾸어 왔습니다. 모쪼록 13번째 봄 내년 추도식 행사는 정말 많은 시민들이 얼굴을 맞대고 어깨를 부비면서 손을 맞잡고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또 그리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내년 13번째 봄이 되면 이곳에 대통령 기념관도 전시 시설까지 완전히 끝이 나서 문을 열게 될 것이고요. 서울의 가칭 노무현 시민센터도 문을 열고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완전히 물리쳐서 13번째 봄을 기쁘게 맞이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12주기 추도식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통령께서 2004년 프랑스 파리의 소르본 대학교에서 하셨던 연설 한 대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역사는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무엇을 배웠으며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실천이 바로 내일의 역사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시민 이사장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봉화마을에서 맞이한 12번째 봄, 시간이 흘러도 그리움은 더 짙어집니다. 하지만 그 그리움은 다시 희망이 되어서 민주주의의 큰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묵묵히 흐르고 또 흘러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평화의 바다에서 다시 함께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추도식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서도 함께 지켜봐 주신 모든 시민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잠시 헌화 참배에 대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빈 여러분께서는 국화를 나눠 받으신 후에 직원 안내에 따라서 대통령 묘소인 너럭바위로 천천히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